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조치는 일단 끝났습니다. 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윤한홍 의원 한 8명 정도는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하니까 이제 일단 항소심은 열리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그 패스트트랙 사건에 걸린 의원들은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했는데요. 지금 벌금형을 지금 박범계, 박주민에 대해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구속형을 지금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엄청 낮아진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그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1심 재판부에서 민주당의 불법적인 측면도 상당히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는 받기는 받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무리한 그 법안 처리, 이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일단 이 외형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외형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이 검찰의 공정한 구형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경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우선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추경호 의원이 어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했는데 당연히 가결되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가결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제 몇 대 몇 수로 이게 가결했느냐 이겁니다. 재석 의원이 180석인데 8표에 이탈표가 나왔어요. 4명은 반대표, 2명이 기권과 무효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도 반란표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 투표에 참석한 요원들은요, 그 의원들은 이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개혁신당이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자기네는 이탈표가 전혀 없었다. 그런다 본다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국당과 민주당에서 누가 더 반달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냐? 조국당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민주당과 조국당의 지금 이 갈등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런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12월 2일 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내주 화요일 날. 그날 열리는데, 내주 화요일 날 열릴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상정을 하는데요.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유죄 판결을 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바로 뭐냐? 이 스모킹 건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지금 이제 영장까지 청구하는 그야말로 체포 동의안 영장 청구로 이어졌는데 요 특검의 무리한 수가가 도마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당연히 이 원내외 투쟁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자, 그래서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내란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추경호 의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란 정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되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란 정당이니까 정당으로서는 해산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의 구성원인 의원들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내란 그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한 사법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요. 그럼 만약에 기각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기각될 경우에는요. 야, 이거 항상 그러잖아요. 영장 발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 때린다? 그러면 법 왜곡죄, 판사 파면, 이런 악법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이 자기네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지금 이제 사법부 개혁, 5개 큰 틀에서 5개 조금 좁게 보면 한 7개 정도의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요 사법 개혁을 또 아주 가열차게 밀어붙여서 흔들흔들 할 것이다. 사법부를. 이게 이제 기각될 경우에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돼도 그리고 기각이 돼도 전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딱 잡고 내년 지선까지 가고 가는 거예요. 전국 주도권을 확고하게
기각이 되든 지금 발부가 되든 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요,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이거 봐라.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게 정략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조작 수사다. 이런 프레임을 우리 야당 측에서 걸고 나올 확률이 많고 대여 공세를 굉장히 강하게 전개할 것이다. 기각이 될 경우에. 그러나 발부가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발부가 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강공, 투쟁이지만은 야당도 강공이다. 발부든 기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발부가 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은 국힘 해체,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의원에 대한 사법조치 이런 걸 압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국민의 취약점이 바로 뭐예요? 판결력이 약해. 예. 그러니까 뒷심이 별로 없어. 불안 초조 쪽으로 빠져서 대여 투쟁의 강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지금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이 맞서요. 지금 12월 3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엄 1주년, 장동혁 취임 100일, 그 다음에 뭐냐? 추경호 의원이 12월 2일 날 영장실질심사 받는데 결과는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경우에는 심야를 벗어나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12월 시간상으로는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부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과를 하라.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라. 이게 이제 초장파원들,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경선 룰까지도 지금 70대 30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판장 돌린다. 이런 의원이 20명 정도 된다라고 김재섭 의원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판장 돌린다. 그리고요, 그 김상욱이 이번에 울산 지금 지역의원인데 이번에 거기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거기 갔죠. 위원장으로. 예. 자, 그래서 지금 김상욱이가요, 민주당에서 토사구팽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사단이 벌어졌어요. 자, 지난 9월에 사법개혁안이 유출됐다. 그래서 정청래 지시로 말이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 핸드폰 좀 내놔. 너 나 우리하고 대면조사 좀 해야 되겠어. 딱 이렇게 나오니까 나 핸드폰 제출 못해.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배신자는 계속 배신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상욱 이것도 민주당에서 쫓겨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상욱 관련 기사가 우리 자유우파 사이에서도 이게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좀 깊이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패스트 트랙 박범계하고 박주민에 대한 벌금형, 이게 이제 일단은 구형이 됐어요. 자, 이 구형됐는데 이 구형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용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선고가 아니고요 구형이 된 겁니다. 구형.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김종건 재판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폭력행위 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잖아요. 그래서 박범계, 박주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의원으로서는 이종걸, 표창원, 김병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한테는 벌금 400만 원, 박주민한테는 300만 원,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한테는 700만 원, 김병욱한테는 1,500만 원, 표창원은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잘 아시다시피 4월에요. 이 공수처,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저지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종걸 같은 경우에는요, 19년도 4월 26일 날 국회의안과 앞에서 이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가지고 목을 조르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리고 박범계하고 표창원은요, 그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들 마찬가지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요. 이거 조폭. 박범계는 뭐 중학교 때부터 조폭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특히 박범계의 경우에는요, 이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 한국당 당직자들의 목을 양팔로 갑사 안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이거 국회의원이 조폭이에요. 예. 그리고 김병욱은요, 김승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주민과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력 행사가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약식 기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인 폭력까지 행사했거든요. 개별 의원과 당직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벌금형을 구형. 그런데 당시에 말이죠. 예,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대부분을 말이죠. 대부분을 그야말로 구속형을 선고했어요. 구속형. 이거 불공정한 구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죠. 왜? 아니, 대장동 항소 포기했는데 이걸 항소해? 그러면 그야말로 욕을 바가지를 먹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그다음에 이 황교안이, 그다음에 윤한홍, 박상도, 그다음에 김선동, 김성태, 박성중 대부분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소심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2019년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인데, 이거를 사법에 고발한 것은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다.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다.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제1야당은 거대 여당 입법 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다.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다. 다시 판단받겠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보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의 삶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이런 글이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죄송합니다. 예, 추경호 의원의 체포한 가결은 이제 결국 내란 정국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면 지금 기각되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관심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이 내란 공공으로 몰리게 된 것은 의총 장소를 변경한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 봐라, 이거 내란 공범이잖아.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이렇게 정청래가 일단 포문을 열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뭔 소리야? 그야말로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란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양쪽에서 말이죠. 전면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정성호도 말이죠. 어제 체포 동의를 해달라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님들도 대장동 항소 포기 주범 아니냐, 즉각 사퇴하라. 고성이 오고 가고 했어요. 어제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우리 국민의힘은 최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장 극단적 조치인 바로 뭐냐? 내란 정당 해산 청구권, 요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전반적으로 이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특검 측 입장을 보면 말이죠. 특검 측에서는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특검 측에서는 왜 이렇게 내란 혐의로 밀어붙이고 있느냐?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에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국회에 모여서 해제 결의안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제 당사로 오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날 지금 12월 3일 날 밤 10시경에 10시 넘어서 11시 22분경에
통화할 때 방해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호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도 지금 여기 국회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도 그래서 의결을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한동훈이는 우연의법이야. 그래갖고 한 건데 당 대표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는데 무슨 원내 대표가 의견을 바꾸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만 있지. 예, 그래서 이 특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이제 최대한도 지금 이제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사법개혁은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12월에는 사법개혁안을 갖다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 사법부 이건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프레임을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근데 법조계에서는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영장 발부가 어려운 그런 사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이 면책특권이 있는데 요거는 면책특권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면책특권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이 점도 영장 기각에 힘이 실리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거든요. 상당히 죄가 세요.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의총 장소를 갖다가 계속 바꿨다는 거 여러 번.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고, 그 근거가 그날 밤 11시 20분에 추경호 의원이 윤 대통령과 2분간 통화할 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그렇지만은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걸로 돼 있고,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윤 대통령이 전화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12월 4일 날 0시 3분에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거, 이것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다. 가담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시 이미 의원실은요,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문자를 발송했지만 추 의원이 이거를 무시하고 당사로라고 모이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요,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기 때문에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하고 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11시 37분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 45분이 돼서야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검은요, 추경호 의원이 12일 날 4일 새벽에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밖으로 나와달라. 이것도 내란 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 밖으로 친한계 의원들을 빼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특검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추경호 의원 쪽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한동훈에게 당 입장을 의논하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미 계엄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는데 표결을 방해할 의도 전혀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검이 하나 또 주장하는 이유는요, 지난 5월 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거, 예, 이거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추경호는 작년 12월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바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는, 그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면책 특권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헌법 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외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말이죠,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상의하거나 논의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추 의원의 표결 방해가 죄가 되는지 의문이 되다가 특검 주장대로 대체로 정황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특검 주장은 대부분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면 구속은 물론이고 범죄 소명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 이런 전망이 법조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재섭 의원이 오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 YTN에 나와서 한 거예요. YTN.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연판장 기자회견 같은 형태를 통해서 집단 행동을 할 것이다. 참여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훨씬 더 많다. 예,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는 의견이 의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도 김종인 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자기도 이제 비대위원이었는데 그 사과를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좀 좋게 봐주더라.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도 더 좋게 나오더라.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2020년도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와서 우리가 다수당이 됐습니까? 졌잖아요. 여론조사 많이 나와야 무슨 의미가 있어. 총선에서 졌는데 무슨 판이 바뀌어졌다고. 안 바뀌어졌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지고 사과 아마 조금 과장이 되면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거 영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야말로 정치 행위, 정책 전략,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저 정도면은 정말 사과 이상의 진정성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다. 이런 인식을 주고 그 인식을 인정받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말로 워딩으로 사과 100번 해봐야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 우리 집도끼들만 더 똘똘 뭉쳐서 정말 당이 뭐 혁신하는 것이 무슨 뭐 당의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이런 규정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아니라 정책과 전략을 통해서 민주당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만큼 더 큰 사과가 어디가 있고 그것만큼 더 국민에 대한 선물이 어디가 있냐. 저는 그게 더 급선무라고 봐요. 그래서 선사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말이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이재명 정권이나 타도하자, 끌어내리자 이렇게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러면 연판장 돌릴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종혁이도 내년 지선에서 빠지면 위기에 처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장과도 절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마지막으로 김상욱 얘기입니다. 김상욱. 자, 그래서 김상욱이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대법관 증언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어요. 이거 누군지 색출해라 지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에서는요, 대면조사,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상욱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거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생각에 거부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제 핸드폰을 검사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며칠 새 많이 많아졌지만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정청래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인 1표제 논쟁과 직접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정청래가 제게 직접 요구한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압박 경험 때문에 민주당 입당 후에 핸드폰 제출 요구가 제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다. 옥류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다.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서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당을 그야말로 했다고 참 이거 웃기는 인간이에요. 지나치는 확대 해석과 의미 부여는 사실과 다른 평가를 가져올 수 있고 당의 건강함을 지켜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 잘려나가지 않으려고 또 아부는 해요. 예. 아주 진짜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야 하며 소비적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일에 관해 민주당의 건강함을 더하고 오해를 풀어가며 더 발전적 생산적 화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꼬리를 팍 내렸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제출 안 해.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려고 또 꼬리를 팍 내는 것이 아니냐. 참 치졸한 인간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울산 시민 여러분, 이런 인간 다음에 말이죠. 절대로 찍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